충격적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부부안관들이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걸 들게 해. 너 그거 망칠 거야. 난 안 들 거야. 진짜 맹세하지만 네 아이들한테는 못 걸겠어. 그 영상이 지방검사실에 전달돼 한 부부안관이 수갑을 찼어요. 당신을 체포하라는 영장이 나왔어요. 여기는 인사이드 더 크라임, 로 앤 크라임 제공. 저는 엘리자베스 논란입니다. 로 앤 크라임입니다. 저희는 스트리트 파인더로 공공 기록을 빠르게 검색합니다. 트루스 파인더도 이름만 입력하면 주소와 범죄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위한 필수 도구이며 미국 최대 검색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구독을 하면 새로운 이웃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검증하거나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찾거나 근처에 등록된 성범죄자를 조회하거나 신원 조회까지 무제한으로 비밀스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을 지키세요. .truthfinder.com ITC에서 truthfinder now로 공공 기록을 확인하세요. 사건 발생 당시 보안관 부관들은 근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부관은 이 사건이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내부 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턴의 일부로 보였다고 합니다. 고메즈 씨,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해하려면 뉴멕시코 그랜트 카운티 하치다 근처로 와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6일이며 이곳은 엘버커키에서 남쪽으로 4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날 밤 2명의 부보안관과 그들의 경사 그리고 상사가 모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연히 한 마리의 순진한 아기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한 부보안관은 도로 위에 있던 토끼를 옮기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토끼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부보안관이 토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경사가 휴대폰을 꺼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웃기네요. 예. 귀여운 토끼야. 저 녀석 좀 봐. 잠깐만 내가 들어볼게. 걔도 듣게 해줘. 던지지 마. 걔도 들어보게 해줘. 걔도 아기 토끼를 들어보게 해줘. 걔도 그거 들어보게 해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자르게 해줘. 안 돼. 그가 잡게 해줘. 너 망칠 거야. 난 안 잡을 거야. 맹세코 내 아이들 걸고 난 못해. 걔네. 하기 싫어. 놔줘. 진짜 놔줄 거야 마커스. 무슨 색이야? 지금 당장 그거 줘. 그가 들게 해. 그거 죽일 거잖아. 아니 망치지 마. 안 죽일 거야. 그냥 놔줘 마크. 정말 죽이지 마. 너 그거 날릴 거잖아. 제발 날리지 마. 진짜 못되게 굴지 마. 이제 유튜브 가이드라인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턱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였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아레칸드로 고메스로 밝혀진 부보안관이 토끼를 동료 트럭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뉴멕시코주 경찰은 이 영상을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에는 작은 토끼뿐 아니라 알레잔드로 고멧 부보안관이 동료에게 테이저건을 겨누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후 몇몇 남성은 평소처럼 일했고 한 명은 경보를 울렸어요. 2025년 1월 7일이었습니다. 치명적인 토끼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고 휴대폰 영상에 나온 일부 부보안관들은 신문실에 앉았습니다. 마커스 살라스 부보안관처럼 그는 상사에게 나서서 모든 것을 밝혔고 형사들에게 설명했어요. 8월 16일 촬영된 그의 행동은 그가 주장한 이상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 제대로 기억하려고 휴대폰에 몇 가지 메모를 적어뒀어요. 날짜와 시간을 정리하면 모든 게 정확해져요. 첫 번째 사건은 24년 8월 5일에 발생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간대는 아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을 거예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쯤이었죠. 그날은 보통 2시에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가서 일하려고 했어요. 간단하게 뭔가를 먹고 바로 사무실로 갔죠. 그리고 우리는 비에니엄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에는 저랑 도리스 상사 그리고 또 다른 부보안관인 알레한드로 고메스가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꺼내놓고 비에니엄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휴대폰은 잠금이 해제된 상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레한드로 고메즈가 제 뒤로 걸어왔어요. 제 책상 뒤엔 칸막이나 물건들이 많아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항상 누군가 뒤에 있으니까요.
그때 그는 손을 뻗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사무실 근처에 있는 복도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를 쫓아갔고 거리를 좁혔어요. 그리고 야, 내 휴대폰 줘. 장난 그만 쳐. 라고 말했어요. 휴대폰이 잠금 해제된 걸 알고 있었고 폰에 개인정보가 있어서 열려있을 때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와 가까워지며 그가 돌아서더니 테이저건을 꺼내서 저를 겨누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냥 야, 장난 그만해 라고 말했죠. 그리고 저는 그의 팔을 툭 쳐서 밀어냈어요. 그의 테이저가 그를 향해 있었고 그는 그냥 팔을 툭 쳐서 밀어냈어요. 그리고 저는 내 핸드폰 줘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그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다시 찾았죠. 그리고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야, 너 너무 장난 심하게 친다. 알지? 그냥 장난이잖아 라고 했고 우리는 다시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상병이 거기 앉아 있었고 저는 그냥 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 형, 안녕. 그때쯤에 무전으로 출동 지시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렸어요. 그래서 나 그 신고 처리하러 갈게라고 했어요. 제가 상병이랑 얘기하는 동안 혼다는 조끼를 벗고 있었고 테이저건이 조끼에 달려 있었어요. 그는 조끼에 장착된 홀스터가 있어서 그때 테이저건을 거기에 내켰어요. 장난치면서요. 제가 그의 조끼를 집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조끼나 테이저건 없이도 그렇게 강할 수 있을까? 그러자 그는 총을 꺼냈어요. 그가 말하길 이건 있잖아. 그러면서 근무용 권총을 꺼내서 제 가슴에 바로 겨눴어요. 우리는 증거로 채택된 휴대폰 영상 일부만 봤지만 살라스 부보안과는 영상에 안 나온 부분을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건 제 머리만 한 아주 순수한 아기 토끼였어요. 움직이기 무서워해 제가 들어 올렸고 뒤 친구들도 멈췄어요. 왜 멈춰? 라고 묻자 이거 봐, 아기 토끼야 라고 했죠. 꽤 멋졌어요. 제가 야외 생활이나 사냥 같은 걸 정말 좋아하니까요. 와, 멋지다. 사진 찍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리스 세자르 하사, 도레스 상병, 그리고 혼도도 모두 제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혼도 고메즈 부보안관이요. 계속 저한테 알죠? 내가 들어볼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친구야, 네가 다칠 것 같아 라고 했고 그는 아니야 안 다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요 약간 장난치는 상황이었어요. 제 생각엔. 하지만 그냥 다들 정말 시끄럽게 굴었어요. 왜냐하면 아기 토끼를 보는 게 꽤 멋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동안 혼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청했어요. 저는 상사에게 큰 토끼를 잠깐 들어달라고 하고 휴대폰을 가져와 사진을 찍어 아내에게 보내려 했어요. 그래서 상사가 토끼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후에 다시 그에게서 토끼를 받아왔어요. 그때 혼도는 계속 귀찮게 하며 나도 좀 보자고 했어요. 저는 토끼 다치게 안 하겠다고 아이들 이름으로 맹세해봐 라고 했죠. 그는 못하겠어 라고 했고 저는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했어요. 그가 좀 보여줘 라고 해서 아니 친구야 라고 했어요.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 갈색이야 라고 답했어요. 이미 봤으니 이제 그만해. 나 좀 내버려둬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토끼를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토끼가 있는 상태를 보니 아마 거기 그냥 있을 것 같았고 그러면 그가 밟거나 잡거나 뭐든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최악을 예상했는데 토끼를 내려놓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알레안드로 고메즈 부보안관이 저와 토끼에게 테이저건을 겨눴고 불빛이 켜져 레이저가 제 몸에 바로 비췄어요. 그때 제 몸에 레이저가 비춰져서 여기 보이니 테이저건 치워주세요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상황이 정말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가 그걸 보고 그냥 내려놓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길 바랐어요. 제가 그에게 그걸 건네주자마자 그는 토끼를 제 방 한쪽 벽에 던져버렸고 토끼는 거의 즉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하사인 브랜든 리스가 거의 모든 사건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영상 끝에 제가 젠장, 야, 넌 진짜 쓰레기야.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게 들려요. 그리고 저는 땅에 있는 토끼를 봤는데 아직도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토끼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총을 쏘거나 토끼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토끼를 집어서 내 타이어 앞에 놓고 그냥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일 전체, 그 사건 전체에 정말 화가 났어요. 살라스 부보안관은 상사가 개입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고 9월에 공식 불만을 제기했어요. 제가 그에게 전화해 이 팀에서 장난치는 게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나요? 라고 말했어요. 주간 근무나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나요? 저는 그때 그에게 여러분께 말한 것과 거의 똑같이 말했어요. 그는 알겠어요. 조사해 볼게요. 내부 조사도 진행될 거예요. 라고 했고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어요. 저는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제가 만약 그 일에 대해 상사들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분명히 그들도 그걸 봤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 조치를 취할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지휘 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라스 부보안관은 협조적이었지만 시저 토레스 상사 등 다른 이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알겠어요. 저는 협조할 생각 없어요. 하지만 계리법과 채팅 기록이 있어서 괜찮아요. 아직 여러분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인사팀에서 면책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도 법률 대리인을 둘 거예요.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저를 도와줄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법률 대리는 누구입니까? 잠시만요. 그 부분부터 시작하고 싶긴 한데 지금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 부분을 전화로 얘기했고 게리티를 압니다. 예전에 게리티 관련 일을 처리했고 조사 과정에서 많은 경찰관을 인터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걸 핑계로 숨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 말을 하지 않겠다면 그건 괜찮지만 남자답게 솔직하게 하세요. 당신은 협조하지 않고 있고 그건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께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죠. 내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당신과 보안관 부서의 일이지만 우리는 당신과 대화하러 왔어요. 이건 그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혐의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을 용의자나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당신 소속 기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불호.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제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저는 들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생활비를 내줄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먼저 인사 절차부터 진행하고 그 후에 이야기해봐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변호사 구하시면 저한테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그가 조사관들과의 대화를 거부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인 1월 8일 조사관들은 그랜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들과 친근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어제 리스 하사와 포터스 상사를 인터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관 위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주 경찰에 진술을 하면 그랜트 카운티에서 배제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그들이 한 말입니다. 네, 그들이 노조를 끌어들이려 했고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게리티도 관련됐고 다른 서류 작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여러분 쪽의 행정적인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죠. 우리처럼요. 우리는 영상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와 무관한 일입니다. 그들이 다치거나 화나거나 변호인 선임을 원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들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안 했고 기관만 걱정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변호사 선임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준 서류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보안관실을 언급했어요. 아마 그들이 게리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그건 행정적인 문제니까 너희는 너희의 절차와 정책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게리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요. 내부 조사가 진행될 때 그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들은 그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들어가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아, 맞아. 그리고 그들이 말할 수도 있겠지.
그들이 주 경찰이나 어떤 기관과 이야기할 때도 그들에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계명 알지? 그게 그들의 권리야. 알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그냥 너희한테 딱지 끊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냥 나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봐 친구, 나 좀 불편해서 말하기가 그래. 그냥 변호사 부를게. 이렇게 말했으면 알겠어. 우리 이해하지.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둘 다 그냥 보안관 사무실을 언급하고 있었어. 그래. 아마 이미 그 문제 지적받아서 그런 것 같아. 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고 보안관이 조치를 취했고 모든 것이 이미 이 상황에서 다뤄졌어. 알겠어요. 아마 그게 그 사람들이 시도하는 거고 아마도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을 거야. 그게 아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일 거야. 그들은 방금 강도 높은 내부 조사를 겪었거든.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지. 그래, 그들과 얘기해도 돼.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알지? 하지만 내 말은 그건 그들의 권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들이 제5 수정헌법 권리나 언어권을 행사하는 건 그치?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차라리 아니라고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은 카운티와의 비밀 유지 계약과 그들의 입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내가 듣기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그들과 명확히 해야 해. 어제 그 사람들이 이걸 얘기해도 되냐고 물었어. 나도 몰라서 너희에게 말 못했고 우리가 알아보려고 연락했지만 아직 답을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여러분을 위해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어. 우리는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려 해요. 좋아요.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에게 물었죠. 이 사람들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는 네네 우리가 할 거예요. 하지만 비밀 유지 계약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휴대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알레한드로 고메즈는 직무 정지됐고 2주 후 그랜트 카운티 보안관실 형사들이 다시 와서 그를 체포했어요. 올려. 제가 무엇으로 판단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너를 보내줄게. 응, 금방 가서 너랑 얘기할게, 자기야. 열쇠 13. 메서드는 실리콘에 존재해. 메일을 보여줘. 15. 알겠습니다, 마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드리러 온 거예요. 맞죠? 고메즈 씨는 곧 체포됩니다. 영장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명적 무기 사용 평화 유지 공무원 폭행 4건 동물 학대 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는 오직 존중받으며 대우받을 것이라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온 이유는 최소한 현재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주 경찰관들과 갈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미 말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내가 알기론 아니야. 우리는 그녀에게 무슨 일 있었는지만 말했고 네가 존중받을 거라고만 했어. 맞지?
와서 얘기할래요? 그녀가 당신과 대화 원해요. 하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그래. 알겠어요. 이름이 뭐였죠? 브라더. 마님, 그분과 대화하시겠어요? 그는 당신이 대화 원하나 궁금해해요. 괜찮다고 해요. 이리로 오세요.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다는 거죠. 남자 젠장 면허증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걔는 어디 있어? 걔는 괜찮을 거야. 걔는 괜찮아. 걔는 괜찮아. 저거 칠면조 아리야? 응, 손. 응, 사랑해. 자프 비서님을 떠나고 싶으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가요. 지갑 뒀어요. 도움이 되면요. 원하는 건 아니에요. 형,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꺼버릴게요. 아니요, 더 가져오려 했어요. 당신 미스터 고메즈, 얘기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알겠죠?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고메즈는 평화유지 공무원 폭행 4건과 동물 학대 1건으로 기소됐습니다. 2025년 8월까지 보안관 부서는 그가 퇴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알레한드로 고메즈만이 해고된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명의 남성이 해고됐고 온라인에 신고한 살라스 부보안관도 포함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고메즈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이관됐으며 판사가 진행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이번 인사이드 더 크라임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놀란입니다.